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 끄시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 드시는 그 채소가 여러분을 병원으로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드신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70대 어르신 5분이 채소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드시는 그 채소가요,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저는 15년 넘게 재활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건강 회복을 도왔지만 제 경력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드시는 채소가 한 분의 몸을 서서히 망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편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만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으시잖아요. 저 역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잘못된 믿음이 실제로 사람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 주인공은 경남 창원에 사시는 74세 어르신입니다. 편하게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은퇴 전까지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건강 관리에는 누구보다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하루 일과는 정말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동네 뒷산을 오르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죠. 그리고 새끼 식사마다 반드시 챙기시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와 양배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드셨냐는 겁니다. 김 선생님은 이 채소들을 생으로 드셨어요. 몇 끼마다 한 접시씩 씹어서 삼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생채소가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대요. 불에 익히면 비타민이 다 날아간다. 날 것으로 먹어야 진짜 몸에 좋다고요. 그래서 김 선생님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생채소를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가족들 곁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요, 손주들과 함께할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김 선생님의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거였어요. 배가 좀 부글거리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나이 들면 소화가 좀 안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는 정도가 아니라 복부 전체가 팽창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통증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혈액순환이 안 되나 싶어서 주무르고 마사지도 해보셨대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뼈가 시큰거리는 통증까지 찾아왔습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였어요. 평생 운동해온 몸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셨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말이죠. 견디고 견디다가 결국 저희 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김 선생님이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평생 건강 관리 철저히 해왔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김 선생님의 장에는 가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뼈 건강 상태였습니다. 골감소증이라는 진단이 나왔거든요. 평생 운동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체육 선생님 하셨던 분이요. 게다가 매일 건강식을 챙겨 드신 분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담당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여쭤보셨습니다. 평소에 어떤 음식을 주로 드시는지, 특별히 챙겨 먹는 게 있는지 말이에요. 김 선생님은 자신있게 대답하셨죠. 매일 신선한 채소를 빠뜨리지 않고 먹는다고요. 특히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생으로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먹는 게 문제입니다. 그 한마디가 김 선생님께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건강해지려고 먹었던 그 채소가 매일같이 성실하게 챙겨 드셨던 그 음식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때 김 선생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 그리고 서서히 퍼지는 혼란과 충격. 지금까지 해온 게 다 뭐였나 싶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 날 것이 제일 영양가 높다. 익히면 다 파괴된다. 주변에서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확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소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경계선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김 선생님처럼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오히려 병을 얻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숨김없이 나눠드리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바로 그 채소들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상하게 했는지 말이에요. 김 선생님의 사례가 유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센터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채소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충격적이었던 네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68세이신 박 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아파트 옥상에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 게 취미셨어요. 손수 흙 만지고 물 주면서 채소 키우는 걸 정말 좋아하셨죠. 직접 키운 채소를 먹는 게 제일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특히 가지를 좋아하셨어요. 햇살 받고 자란 보라색 가지를 따서 그날 바로 씻어서 드셨습니다. 어떻게 드셨냐고요? 날것으로 썰어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셨답니다. 신선할 때 먹는 게 영양소도 그대로고 제일 좋다고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배가 뒤틀리듯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구토가 나왔고요.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었대요.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다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죠. 오늘 뭘 드셨냐고요? 박 할머니는 가지만 먹었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직접 키운 신선한 가지를요. 그때 의사 선생님 얼굴이 심각해지셨답니다. 생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몸에 들어가면 구토, 복통, 어지럼증을 일으키거든요. 가지는 반드시 70도 이상에서 5분 이상 익혀야 이 독성이 사라집니다. 구이로 먹어도 되고, 볶음으로 먹어도 되고, 국에 넣어 끓여도 되고, 찜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로 잠깐만 데우는 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대로 익히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강원도 홍천에서 작은 밭농사를 지으시는 분입니다. 71세이신 정 어르신이세요. 명절이 다가오자 토란국을 준비하셨어요. 손수 키운 토란을 캐서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셨죠. 맨손으로요. 그런데 이상했답니다. 손이 점점 따끔거리더니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갈라지고 물집까지 생겼습니다. 처음엔 알레르기인가 싶으셨대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토란에는 옥살산 칼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피부를 심하게 자극합니다. 표백제만큼이나 강한 자극성 물질이거든요. 더 무서운 건 덜 익혀서 먹으면 콩팥을 상하게 하고 심하면 숨쉬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토란을 다룰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7분에서 10분 정도 삶은 다음 그 물은 버리세요. 독성 성분이 물에 우러나오거든요. 그 다음 새 물로 한 번 더 삶으셔야 해요. 식초 탄 물에 10분쯤 담가두면 자극 성분이 더 줄어듭니다. 이 과정을 꼭 지키셔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광주에 사시는 66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등산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산에 오를 때마다 고사리를 채취해 오시는 게 낙이었죠. 봄에 나는 연한 고사리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셨답니다. 집에 돌아오시면 그 고사리를 바로 데쳐서 무침으로 만들어 드셨습니다. 산에서 직접 캔 거니까 영양 만점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몇 달 후부터 속이 자꾸 불편하고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생고사리에는 두 가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타민을 파괴하는 효소예요. 특히 비타민 B1을 없애버립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파괴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발암물질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2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푸타클로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고사리는 반드시 12분에서 15분 정도 푹 삶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찬물에 담가두세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서너 시간마다 물을 갈아주면서 하루 동안 담가 두셔야 해요. 삶을 때 베이킹 소다를 한 숟가락 넣으시면 독성 제거에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부산 금정구에 사시는 70세 할머니입니다. 오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고기를 드실 때 꼭 채소를 많이 싸서 드셨어요. 고기만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채소를 듬뿍 먹어야 건강하다고 믿으셨거든요. 특히 삼겹살 구울 때는 생쑥갓을 한 봉지씩 사다가 듬뿍 싸서 드셨습니다. 쑥갓 특유의 향이 좋고 신선한 채소니까 당연히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암표지자 수치가 올라가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꼼꼼히 물어보시더니 쑥갓과 고기 조합을 지적하셨습니다. 쑥갓에는 아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고기 단백질과 만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쑥갓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해요. 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기와 채소를 함께 드시고 싶으시면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을 곁들이세요. 귤이나 키위, 레몬 같은 거요. 그러면 나쁜 물질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이 네 분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두 건강해지려고 채소를 드신 겁니다. 누가 봐도 건강에 좋을 것 같은 선택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지, 토란, 고사리, 쑥갓, 흔하디 흔한 채소들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쉽게 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채소들 날 것으로 드시진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독성은 천천히, 조용히 쌓이거든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요? 생으로 먹어야 할 채소와 익혀야 할 채소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십니다.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하루 한 접시로는 부족하다. 세 끼마다 듬뿍 먹어야 한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소도 적당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손바닥 두세 개 분량이면 충분해요. 더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에 가스가 차고 배가 불편해집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이나 철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까지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약해집니다. 골감소증 위험이 커지는 거죠. 건강해지려고 채소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뼈가 약해진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김 선생님이 바로 이런 경우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채소만 계속 먹으면 안 됩니다. 아까 김 선생님 기억하시죠? 브로콜리와 양배추만 매일 드셨잖아요. 이 채소들은 분명 좋은 채소예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다양하게 섞어서 드셔야 해요. 초록색만 드시지 마시고 빨간색 토마토도 드시고 주황색 당근도 드시고 노란색 파프리카도 드세요. 보라색 가지도 익혀서 드시고요. 색깔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거든요. 다양하게 먹어야 영양 균형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위험한 채소와 익혀 먹어야 하는 채소, 그리고 생으로 먹어도 되는 채소를 제대로 구분하셔야 해요. 먼저 절대로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채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지, 고사리, 토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쑥갓도 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꼭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왜 이 채소들은 생으로 먹으면 안 될까요? 가지에는 독성이 있어서 구토와 복통을 일으킵니다. 고사리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토라는 콩팥을 손상시키고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쑥갓은 고기와 만나면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다음은 익혀서 먹으면 오히려 더 좋은 채소들입니다. 당근이 대표적이에요. 당근을 생으로 먹으면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가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익혀서 기름에 볶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열과 기름이 만나면 영양소가 우리 몸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이게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성분이거든요.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볶음, 토마토 찌개로 드시는 게 날것으로 먹는 것보다 몇 배나 효과적입니다. 가지도 익히면 좋은 채소예요. 아까 말씀드린 솔라닌 독성이 완전히 제거되고 영양소는 그대로 남아서 몸에 이롭게 작용합니다. 기름에 볶거나 구워서 드시면 맛도 좋고 흡수도 잘 됩니다. 그럼 생으로 먹어도 괜찮은 채소는 뭘까요? 파프리카, 양상추, 오이 같은 것들입니다. 이 채소들은 독성도 없고요. 생으로 먹을 때 비타민C가 잘 보존됩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소들은 샐러드로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채소를 어떻게 드셨나요? 혹시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채소를 날것으로 드시진 않으셨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채소를 드실 때 또 하나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채소만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단백질과 건강한 기름을 함께 드셔야 해요. 고기나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그래야 채소의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되고 근육도 유지됩니다.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1.6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채소를 드시면 섬유질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면 이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드실 채소를 씻을 때도 주의하세요. 그냥 물에 헹구기만 하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 5분 정도 씻으세요. 채소 세척제를 쓰거나 베이킹소다를 조금 푼 물에 5분쯤 담갔다가 씻으면 더 깨끗해집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채소는 손바닥 2-3개 분량만 드세요. 둘째, 다양한 색깔로 섞어 드세요. 셋째,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채소는 반드시 익혀 드세요. 넷째, 익혀야 더 좋은 채소는 열과 기름으로 조리하세요. 다섯째,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여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채소가 독이 아니라 진짜 약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 기억하시죠? 김 선생님, 박 할머니, 정 어르신, 한 선생님, 오 할머니. 이분들이 채소 먹는 방법을 바꾸고 나서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 창원의 74세 김 선생님입니다. 생채소 섭취를 중단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채소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생으로 먹는 대신 살짝 데쳐서 기름에 볶아 드셨습니다. 양도 손바닥 2-3개 정도로 줄이셨죠.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던 복부 팽만감이 사라졌어요.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소화가 편해지니까 식사 시간이 즐거워지셨대요. 6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다시 받으셨는데 수치가 올라가 있었어요. 뼈가 다시 건강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손발 저림 증상도 거의 사라졌고요. 지금은 예전처럼 활기차게 산책을 다니십니다. 서울 도봉구의 68세 박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생가지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가지를 기름에 볶거나 구워서 드셨어요. 70도 이상에서 5분 이상 익히는 걸 꼭 지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끔찍했던 증상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복통도, 구토도, 어지럼증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텃밭 가꾸는 걸 계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는 채소를 제대로 조리해서 드시죠. 강원도 홍천의 71세 정 어르신은 토란 손질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장갑을 꼭 끼시고 끓는 물에 7분에서 10분 삶은 뒤 첫 물을 버리세요. 그 다음 새 물로 한 번 더 삶는 과정을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식초물에 10분 담그는 것도 잊지 않으시고요. 그 결과 피부가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빨갛게 부어올랐던 손도 갈라지고 물집 생겼던 피부도 다 나았습니다. 이제는 명절마다 안심하고 토란국을 만드실 수 있게 되셨죠. 광주의 66세 한 선생님은 고사리 처리 방법을 제대로 배우셨습니다. 12분에서 15분 정도 푹 삶고 찬물에 담근 다음 하루 동안 물에 담그는 과정을 지키세요. 서너 시간마다 물도 갈아주십니다.
삶을 때 베이킹 소다를 한 숟가락 넣는 것도 꼭 지키시고요. 속이 불편했던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피로감도 없어졌어요. 밥맛도 돌아오셨고 기운이 넘친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등산은 계속하시지만 고사리는 안전하게 처리해서 드십니다. 부산 금정구의 70세 오할머니는 생쑥갓을 끊으셨습니다. 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반드시 쑥갓을 살짝 데쳐서 익혀 드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귤이나 키위, 레몬도 함께 곁들이십니다. 이게 발암물질 생성을 막아준다는 걸 아시니까요. 다음 정기검진에서 암표지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식습관만 바꿨는데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까요. 이 5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채소를 끊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만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8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가지는 반드시 익혀 드세요. 70도 이상에서 5분 이상이요. 구이, 볶음, 국 모두 좋습니다. 둘째, 토라는 장갑 끼고 다루시고 2번 삶으세요. 첫물은 버리시고 식초물에 10분 담그면 더 안전합니다. 셋째, 고사리는 15분 삶고 하루 담가두세요. 물은 서너 시간마다 갈아주시고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 넣으시면 좋습니다. 넷째, 쑥갓은 고기와 먹을 때 꼭 익히세요. 귤이나 키위를 함께 드시면 더 좋고요. 다섯째, 채소 양은 손바닥 2~3개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챙기세요. 고기나 생선, 계란, 두부 같은 거요. 일곱째, 물은 하루에 1.6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세요. 여덟째, 생으로 드실 채소는 흐르는 물에 5분 이상 씻으시고요. 채소 세척제를 쓰거나 베이킹소다 푼 물에 5분 담갔다 씻으면 훨씬 깨끗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채소가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채소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건 채소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섭취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작은 변화가 건강 수명을 10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생가지를 익혀 먹는 것, 토란을 장갑 끼고 다루는 것, 고사리를 하루 담가두는 것, 뭐든 하나만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신 이 지식이 내일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바꾸는 것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실천이 가족의 평생 건강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